네, 안녕하세요. 체질에 집착하는 한의사 박철진 원장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토양체질의 생리학적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는 두 번째 영상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양체질의 장기 구조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다시 한번 살펴보자면 췌장이 가장 강하고 심장이 두 번째로 강하고 간이 중간장기이고 신장이 가장 약하고 폐가 두 번째로 약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신장이 약한 토양체질과 토음체질에서 나타나는 특성에 대해서 상세하게 살펴보았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부신이 약해서 나타날 수 있는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탈체질상 토양체질, 토음체질, 그리고 사상체질상 소양이 있는 신장이 가장 약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보통 신장에 대해서는 잘 아시는데 부신에 대해서는 좀 생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신장만큼이나 중요한, 아니면 어떻게 보면 신장보다 더 중요한 장기가 바로 부신입니다. 부신은 말 그대로 신장 위에 부착됐다 라는 뜻으로 부신인데요, 인체의 필수적인 각종 호르몬을 분비하는 장기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스트레스와 면역력, 염증, 그리고 알러지와 가장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장기가 바로 부신이기 때문에 부신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아시고 넘어가야 팔체질상 토양체질과 토음체질, 그리고 사상체질상 소양인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부신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신은 신장, 즉 콩팥 위에 붙어있는 기름 주머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콩팥이 모자를 쓰고 있는 모양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콩팥, 즉 신장 위에 붙어있기 때문에 당연히 부신은 신장과 매우 밀접한 생리학적 기능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유추를 해볼 수가 있겠죠. 이러한 부신은 잘라보면 두 가지 층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바로 부신 수질과 부신 피질입니다. 부신 수질과 부신 피질에서는 각각 분비되는 호르몬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조금은 이해하고 넘어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부신 수질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은 중요한 한 가지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에피네프린과 노르에피네프린입니다. 그리고 부신 피질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은 총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성호르몬, 두 번째가 코르티졸, 세 번째가 바로 알도스테론입니다. 먼저 이제 부신 수질에서 분비되는 에피네프린과 노르에피네프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 호르몬은 무엇보다 초기에 스트레스 상황이나 위험한 상황 또는 긴장된 상황에 처했을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호르몬입니다. 강도를 만났을 때 도망을 갈 거냐 싸울 거냐와 같은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에 반응하도록 하는 호르몬들이 바로 에피네프린과 노르에피네프린입니다. 강도를 한번 만났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먼저 심장이 막 마구마구 뛰겠죠. 그래서 심장을 뛰게 만들고, 그리고 강도하고 싸워야 되거나 아니면 도망을 가야 되니까 근육에 혈액을 많이 공급하게 되겠죠. 그리고 호흡이 가빠지게 되니까 기관지를 확장시키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눈이 커져야 되니까 동공도 확장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신 피질에서 분비되는 첫 번째 호르몬, 성호르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신 피질에서는 남성 호르몬과 여성 호르몬을 모두 분비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요. 먼저 남자의 경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자의 경우 남성 호르몬 어디서 만들어집니까? 그렇죠, 고환에서 대부분 만들어지죠. 그런데 부신에서도 보조적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이 특이점입니다. 그리고 남자에게도 여성 호르몬이 분비가 되게 되는데 남자에 있어서 여성 호르몬은 부신에서만 단독으로 만들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호르몬 균형을 적절하게 유지를 하는 것이죠. 여자의 경우 같은 경우는 여성 호르몬이 난소에서 대부분 만들어지는데요. 부신에서도 여성 호르몬을 보조적으로 만들게 되며 남성 호르몬 같은 경우는 여성분들의 경우 부신에서 단독으로 만들게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비록 부수적으로 성호르몬을 만들긴 하지만 부신은 이처럼 성호르몬을 조절하는 매우 중요한 장기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부신 기능이 약해지거나 약하게 타고 태어난 팔체질상 토양체질, 토음체질, 사상체질상 소양인 같은 경우는 이러한 성호르몬의 조절이 취약한 경우가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성호르몬 관련된 여러 가지 질환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대머리, 즉 탈모가 발생할 가능성이 좀 올라가는 거고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자궁과 관련된 문제들이 많이 생길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부신 피질에서 분비되는 두 번째 호르몬, 알도스테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도스테론은 소변의 양과 혈압과 굉장히 관련이 많은 호르몬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일단 알도스테론의 제일 중요한 기능은 바로 나트륨을 우리 몸 안으로 재흡수하는 호르몬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나트륨이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재흡수가 되면 우리 몸은 어떤 상태가 될까요? 바로 짠 상태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물도
재흡수가 되어서 농도를 맞춰줘야 됩니다. 그래서 물을 재흡수하는 호르몬이 항이뇨 호르몬이라고 하는 호르몬인데 알도스테론과 항상 세트로 움직인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신 기능이 기본적으로 약한 팔체질상 토양체질, 통체질, 그리고 사상체질상 소양 같은 경우는 알도스테론 분비가 잘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나트륨의 재흡수가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나트륨 흡수가 잘 안 되니까 물도 재흡수가 안 되게 되겠죠. 몸이 짜지 않으니까 그냥 소변이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자꾸 소변으로만 빠져나가게 되겠죠. 그래서 팔체질 중에서 토양체질, 토음체질은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팔체질 중에서 가장 화장실을 자주 가는 체질이 바로 토양체질, 토음체질, 그리고 사상체질에서는 소양인에 해당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 같은 부신 피질에서 분비되는 알도스테론 분비가 떨어지는 것이 원인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 특히 팔체질상 토양체질, 토음체질은 컨디션이 떨어지면 부신 기능부터 가장 먼저 약화가 되기 때문에 더욱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됩니다. 원장님, 나는 컨디션이 떨어지면 20분마다 화장실을 가요, 이런 환자분들이 많이 있는데 토양체질과 토음체질인 경우가 굉장히 많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신 피로가 발생하게 되는 상황을 생각을 해볼게요. 부신 기능이 떨어지는 상황. 그러면 알도스테론이 분비가 잘 안 되니까 짠맛을 더더욱 많이 섭취를 하려고 하겠죠. 왜냐면 나트륨이 재흡수가 안 돼서 나트륨이 빠져나가게 되니까 이 나트륨을 음식으로 섭취를 하려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신 피로 증상에 있어서 짠맛을 섭취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진 포인트가 되는데, 이 짠맛 섭취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게 되는 것은 알도스테론 분비의 저하로 인해 가지고 나트륨이 충분히 재흡수가 되지 못하고 밖으로 빠져나가는 상황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토양체질과 토음체질, 사상체질상은 소양인이겠죠. 이런 분들은 짠맛 또는 자극적인 맛을 선호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처럼 부신 기능이 약해가지고 알도스테론 분비가 떨어져서 나트륨이 자꾸 밖으로 많이 빠져나가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알도스테론에 의해서 나트륨이 재흡수가 되고요. 몸이 짜게 돼버리면 우리 몸의 농도를 맞추기 위해서 물을 재흡수시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물이 재흡수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혈관 내에 혈액량이 많아지게 되니까 혈압이 상승되게 됩니다. 그래서 알도스테론은 혈압을 올리는 작용도 한다, 이렇게 알려져 있죠. 지난 시간에 신장과 관련된 영상에서 신장에서는 레닌이라는 호르몬이 혈압을 올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신장에서 분비되는 레닌과 부신에서 분비되는 알도스테론이 함께 작용을 해서 혈압을 올리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신장과 부신이 모두 약한 팔체질상 토양체질, 토음체질, 그리고 사상체질상 소양인은 당연히 혈압이 조금 떨어져 있는 저혈압 경향인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겠죠. 자, 그리고 부신 피질에서 분비되는 가장 중요한 호르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코르티졸이라는 호르몬입니다. 코르티졸은 인체에서 정말 여러가지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시청자분들께서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갑상선 호르몬과 더불어서 인체를 구성하는 모든 세포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호르몬이 바로 부신 피질에서 분비되는 코르티졸이라는 호르몬입니다. 먼저 코르티졸은 심혈관계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가장 명백한 것은 혈압을 조절하는 데 있어서 동맥혈관을 이렇게 꽉 수축시키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압을 상승시키는 역할을 담당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코르티졸은 혈압을 올리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바로 좀 전에 말씀드렸던 부신에서 분비되는 알도스테론도 혈압을 올린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지난 시간에 신장에서 분비되는 레닌도 혈압을 올린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장이 약하고 부신이 약해서 레닌과 알도스테론 그리고 코르티졸 분비가 적은 토양체질, 토음체질은 역시나 저혈압 경향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코르티졸은 혈당을 높이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인체가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을 생각을 해본다면 세포에서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생성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인체의 모든 장기들이나 조직에서는 많은 당분을 요구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에 따라서 코르티졸은 혈당을 높여주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의 초기 상황에서는 고혈당의 상태가 되게 되고요. 이게 굉장히 오래돼서 부신이 굉장히 기능이 저하돼서 코르티졸이 잘 분비가 되지 않으면 저혈당 증세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코르티졸은 스트레스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장기라는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뇌에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바로 부신을 자극해서 이 코르티졸을 분비하게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뇌의 시상하부, 뇌하수체, 부신, 이렇게 시리즈로 작동하는 축을 바로 HPA 축이라고 하는데요. 이 HPA 축에 의해서 스트레스에 우리 인체가 반응하게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의 원인이 무엇이든 간에 바로 뇌하수체에서, 뇌에서 스트레스를 감지를 하게 되버리면 부신을 자극을 하게 되고요. 부신에서는 코르티졸이 분비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업무가 과도하다라든지
아니면 수면이 부족하다든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든지 심지어는 계절의 변화, 온도와 습도의 변화 역시도 스트레스로 작용해서 부신을 자극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부신에서는 코르티졸을 분비한다. 그리고 나머지 다른 호르몬들도 분비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꾸 이러한 스트레스 상황이 지속되면 부신은 더 이상 호르몬을 제대로 만들지 못하게 되는 상황까지 진행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부신 기능이 약하게 타고 태어난 토양체질, 토음체질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팔체질 중에서 가장 스트레스에 취약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팔체질 중에서 가장 스트레스에 민감하거나 스트레스가 질병으로 유발될 수 있는 체질을 하나를 꼽자면 바로 토양체질과 토음체질에 해당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코르티졸은 천연 스테로이드인데 염증을 없애는 작용을 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죠. 우리가 뭐 스테로이드 연고, 스테로이드 약물에 대해서 정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염증을 없애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약물인데 이 코르티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체내에서 만들어내는 천연 스테로이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스테로이드 연고나 스테로이드 약물은 굉장히 염증을 없애는 효과가 좋은데 바로 이러한 그 체내에서 만들어지는 코르티졸을 화학적으로 합성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 코르티졸의 분비량이 떨어지게 되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면역력도 떨어지고 염증도 많아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와 염증, 면역력과 관련된 가장 필수적인 장기가 바로 부신이다. 이 부신에서 분비되는 코르티졸은 염증을 없애는 호르몬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쉽게 비유를 하자면 몸의 어딘가에서 불이 났을 때 불을 끌어가는 소방차에 해당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신 기능이 떨어지게 되어서 코르티졸 분비량이 떨어지게 되어버리면 우리 몸에서 염증이 많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뭐 예를 들자면 아토피나 비염, 건선 환자, 습진, 한포진 등의 경우 부신에서 코르티졸 분비량이 떨어져서 염증 반응을 억제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 팔체질상 토양체질과 토음체질 환자분들은 부신 기능의 약화에 의한 피부염이 굉장히 자주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무엇보다 부신 기능을 정상화시켜주는 치료가 피부 치료의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현대인들의 피로증후군, 너무 피로하다 이런 경우는 거의 대부분 이 부신 기능의 피로에 의해서 유발된다. 이렇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부신 피로 증상이 현대인들에게 흔하다. 그리고 스트레스 받는 상황이 현대인들은 엄청 많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특히나 부신 기능이 약하게 타고 태어난 팔체질상 토양체질, 토음체질은 다른 팔체질에 비해서 부신 피로 증후군이 쉽게 유발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생소했던 부신에 대해서 조금은 이해도가 높아지셨나요? 다시 한번 부신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이번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부신은 스트레스에 반응하는 장기이다. 그렇기 때문에 부신 기능이 약한 팔체질상 토양체질, 토음체질, 그리고 사상체질상 소양이는 스트레스에 대항하는 능력이 떨어진다.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을 때 건강 문제가 쉽게 온다. 부신에서는 성호르몬이 분비되어서 조절되고 있다. 부신 기능이 약한 팔체질상 토양체질, 토음체질, 그리고 사상체질상 소양이는 성호르몬을 조절하는 능력이 다른 팔체질에 비해서 떨어진다. 그래서 남성분들의 경우는 전립선 문제나 여드름, 탈모가 많이 발생하고요. 여성분들의 경우는 생리전 증후군, 자궁근종 등 생식기계 질환이 많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신에서는 신장과 협력해서 소변량과 혈압을 조절합니다. 부신에서는 알도스테론, 코르티졸이 혈압을 높이는 기능을 담당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부신과 신장이 모두 약한 팔체질상 토양체질, 토음체질, 사상체질상 소양이는 혈압이 저혈압 경향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한 나트륨 흡수가 잘 안 된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로 인해서 물의 재흡수도 잘 안 되기 때문에 밖으로 나가는 물이 많다. 즉 소변량이 많고 소변을 자주 보러 가는 것이 특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현대인들의 피로는 대부분 부신 피로에 의한 것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부신이 약한 토양체질과 토음체질은 부신 피로 증후군이 잘 유발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부신이 피로해지는 증상, 즉 부신 피로 증후군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아보는 영상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